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2026년 8월 18일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상승 출발했던, 한때 거의 3%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었던, 그러면서 코스피를 보시면은 7,200선까지도 좀 돌파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오늘 좀 7천을 정말 좀 저항 돌파하고 안착될 수 있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0시 반부터 매물이 출회되면서 보시면 상승분을 좀 반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는 일단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일단 중동발 노이즈 무슨 5만 등 해가지고 이슈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국채금리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 좀 기사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 기사인데, 이제 정부도 AI 기업도 돈 빌린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거 정말 금리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는구나라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 7월에 보시면은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는 경제 지표가 약화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연준이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좀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왜 장기채는 상승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물음표가 좀 달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월간은 금리 상승의 문제 중심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미국의 이제 재정과 채권 수급 문제로 좀 이동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에서 이제 AI 투자 붐에 따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장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음에 이에 따라 이제 좀 장기채 금리가 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AI도 돈 빌린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좀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란 전쟁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속 노이즈가 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시장이 좀 오르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고 약간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적 시즌이 지금 또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당분간에 어떤 모멘텀은 좀 제한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어쨌든 이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 반등에 따른 다시 한번 좀 눌림, 그러니까 8월 후반으로 좀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염두하면서 시장에 대응에 나서면은, 그냥 주도 업종 위주로 아직까지는 나서면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서 좀 이제 시장이 올랐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좀 챙기면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크게 좀 나눠서 보면은, 장 초반에 삼전 닉스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이닉스는 7%까지 한때 좀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4에서 5% 정도 상승을 하였고, 네, 그러면서 코스피가 지금 7,200을 돌파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단기 매물이 좀 나오더라도 오늘 잘하면 7천선에 안착돼서 마감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6,800까지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는 오후에 또 어떻게 돌림이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증시 관련된 부분, 국채금리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일부 줬다라고 좀 표현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도 풀이장이 강세였어요. 근데 이 풀이장에서 좀 대응할 건 대응했죠. 그러면서 이게 왜냐, 일단 내일 19일에 유니트리라는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로봇 관련 주들이 좀 어떻게 재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것도 좀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풀이장 강세, 그리고 본장 때, 네, 이게 약간 패턴식으로 가요. 좀 최근에 반등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생각보다 더 많은 좀 오버스럽게 슈팅을 한다. 그게 만약에 8시에서 8시 50분 이 풀이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거는 좀 챙길 수 있는 건 좀 챙겨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초반에. 그래서 그런 패턴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매도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패턴식으로 제가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체크가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오늘 연휴 이후에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이 출근을 또 이제 좀 쉬다가 하기 때문에 뭐 오전 중에 쌓여져 있는 업무를 빠르게 좀 처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좀 잘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어쨌든 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공부방 있잖아요. 거기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고 정도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방향성이라든지 가이드에 있어서 저와 성향이 맞거나 저와 시장비를 같이 하거나 그런다라고 하면은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처음에 약간 눌리더니 막 강세를 보였어요.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실적이 지금 대부분 다 나왔어요. 실적 나온 거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굉장히 뭐 한 15, 16% 그러면서 이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 이런 것도 실적 잘 나왔고 뭐 프로텍 등, TSE 등 해가지고 실적 잘 나온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소부장들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좀 밀리면서 상승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 반납한 상승분에 따라서 오히려 또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는 매수를 해야지라는 부분 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변동성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뭐 HPSP 이런 것도 좀 실적 잘 나왔고 그거는 제가 한번 뒤에서 차트 통해서 한번 반도체 소부장들 지금 좀 볼만한 것들 체크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7천 좀 7천에 좀 안착됐으면 하는데 한번 보죠. 어쨌든 오늘 7천 뚫어 놓았으니까 한번 뚫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 900, 코스닥이 좀 밀리죠.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코스닥 vs 코스피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삼전 닉스가 좀 강세를 보였을 때 코스닥 쪽에는 결국에는 바이오가 좀 치고 가야 되는데 바이오도 약간은 좀 이제 8월 처음 반등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이게 매물이 좀 소화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순환매 연속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코스피 쪽으로 쏠리니까 약간 순환매가 좀 뜸해진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 업종별로는 한번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거는 중심축으로 놓치지 않고 매일같이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금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삼성 SDI는 다 엑시트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50만 원 안착하기 위한 흐름 속에서 보시면 오늘 지금 다시 50만 원 안착하기 위한 계속 흐름이 이어져 추세 이어지고 이격도 급격하게 지난번처럼 맞춰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덕전자 하나마이크론 드디어 좀 긍정적 흐름 나와줬고 이스페타시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기 추세 위로 올라서려는 흐름이 이어졌고 저는 이거 두 개는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것 중 하나죠. SK이터널스, SK텔레콤 굳이 할 것 같고 오히려 더 담아야 될 그런 가격대를 한 번 더 기준을 좀 잡아보면서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전력도 LX 일렉트릭이 블루에너지 향으로 송배전 등 해가지고 공급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여전히 좀 유효한 흐름,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 물론 시장에 대한 플로우 어쨌든 주도주 관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은 좀 시장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실적과 그다음에 뭐 수주잔고 그런 부분 통해서 성장 주도 관점에서 아직 완전한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꺾일 때는 그에 맞춰서 또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좀 더 탄력적인 부분 탄일전기, 그다음에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같은 거는 계속 좀 홀딩해 나가는 부분으로 좀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변동성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바닥권 두산 에너빌리티 8만 원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진은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하면서 물량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30만 원 위 안착되는 구간까지는 크게 좀 홀딩 관점으로 유효하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시정보는 대우건설 한번 재공략 관점 타이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제주반도체도 지금 상승을 다시 눌렸기 때문에 눌림에 대한 공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프로보카드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자회사 영향으로 좀 계속적으로 연결 시작 등 해가지고 부진함이 있었지만 어쨌든 본업에 대해서는 탄탄한 프로텍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보면은 HPSP 어닐링 장비 쪽도 한번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요거 한번 종목들 차트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먼저 볼게요. 네, 시장 지수는 지금 보시면은 좀 아쉽긴 해요. 좀 확대할 수 있는 거 좀 켜놓고. 왜냐면 7천선 위에 딱 안착되려는 흐름 속에서 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격을 그렇게 확 그쵸, 뭐 지난주 뭐 이게
지수로 봤을 땐 좀 벌어졌다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한 번 더 7천 아래 흔들고 간 다음에 이번 주 중으로 7천 안착되면은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그 관점에서 오늘 지금 장기 추세에 딱 여기 보시면 기준선 보이시죠? 기준선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장중에 막 한 4.9%까지 상승하면서 아쉬웠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28만 4천 원, 28만 5천 원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한 거. 딱 여기 저항 맞고 눌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요 베이스 27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여기만 좀 잡혀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유지하면서 홀딩 이어나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프로그램 아마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봐볼게요. 그쵸? 이게 막 그래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뭐 초반에 상승금 나왔다가 지금 강하게 좀 상승 동반됐다가 지금 하락 지금 매물이 좀 나오는 구간으로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오후에 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점심 중에 계속 매물 좀 나오는 그런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삼성 SDS도 같이 좀 요것도 지금 25만원 돌파하려는 흐름에서 오늘 뭐 얘는 좀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3만원에서 이탈되지 않으면은 요거는 23만원 가격대 기준으로 좀 아래 오면은 이제 한번 잡아보는 관심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닥 잘 잡혔어요. 바닥 잘 잡았기 때문에 갔다가 흔들고 저점도 높여가고 그래서 25만원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방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좋고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오늘 뭐 엔트로피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 매출 등 해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자체적으로도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등 해가지고 좀 AI 쪽에서 뭐 AIDC 등 해가지고 좀 핵심적인 역할 데이터 센터 쪽에 아마 국내에서 정말 좀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음에 그래서 그거 제외하더라도 지금 엔스로피 관련된 지분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상승 요건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이것도 오늘 지금 10만원 드디어 뭐 안착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뭐 좀 빠지긴 하는데 오후에 추가적으로 반발 매수 들어와서 한 10만원 위로 안착되는지 보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매물 다 소화하고 나서 이 추세로 좀 유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그러면은 요거 단기적으로는 12만원까지에 대한 반등이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요 가격대만 좀 잘 채워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IPO 다가오고 하면은 사실 뭐 정고점 잘하면 뭐 탈환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까지도 마련될 수 있고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지금 가격대 충분히 좀 이제 홀딩해 나가는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만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좀 더 비중을 좀 채우거나 아니면 재공략하는 부분도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 SDI를 한번 볼게요. 50만원 안착 후에 지금 추세 등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지난 상승과는 다른 게 이게 뭐 이격을 굉장히 좀 벌어지면서 이렇게 막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컸고 이번에는 이격이 아니라 이격을 잘 맞춰가면서 하나씩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삭제를 하고 보았을 때 U장으로 이렇게 삭제하고 보았을 때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게 핵심이었어요. 50, 20, 60까지 그리고 기준선 상단까지. 그럼 여기 그 구간을 돌파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좀 이제 위 구간이 열린 건데 그러면서 오늘 50만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50만원 돌파 안착 후에 오늘 다시 한번 50만원 지지 테스트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5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흔들 때 그리고 나서 뭐 언제든지 오를 때마다 아니면 좀 눌릴 때마다 적정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해 나가는 관점에서 지금 방향성은 60까지는 좀 홀딩하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로봇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고체 관련된 부분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앞서 있는 전고체 관련된 가장 앞서 있는 삼성 SDI가 좀 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SK텔레콤 봤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이어서 SK 이터닉스를 꼭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풍력 관련된 부분으로 신재생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방향성 굉장히 좋습니다. 저점권 높여져 있고 지난 7월에 나 홀로 나 급락할 때 혼자 막 40-50%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빠르게 좀 이제 매물 한번 털어내고 이게 빠졌을 때
물량을 확 털어내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점 2중보다 잡히고 거의 3중보다 잡아놓고 나서 재반등이에요. 그러면서 물량을 계속 소화하면서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 오늘 6만원 돌파 후에 다시 눌렸는데 6만원 돌파 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6만 5천 7만원까지에 대한 흐름은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크게 문제 없고 오히려 6만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비중 원하는 본인이 생각했던 투자 비중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 변동성을 활용할 만하다라고 좀 판단되니까 이렇게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아까 블룸에너지 등 크게 문제될 건 없는 부분. 그래서 오늘 또 시장 영향이죠. 오늘 좀 기준선 상단 돌파 후에 21만 5천 원 위로 안착됐으면은 한 25만 원까지는 좀 쉽게 플로우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영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변동성 나오니까. 근데 이 변동성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잡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아마 이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테마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결국 여러분이 하루 이틀 하고 말 주식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어떻게 더 꾸준하게 오래 흔들리지 않고, 물론 이 시장이 있으면 우리의 계좌 수익률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러한 어떤 과정의 반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판단해서 몰빵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이 기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업종을 여러분이 편하게 중심 잡고 하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우상향 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이 이 시장에 잘 생존해 있어야지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청산당하거나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좀 비투해가지고 그렇게 좀 강제적으로 이 시장에 퇴출당하면은 결국에는 버팀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어떤 기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여러분이 어떻게 좀 아무리 말해도 결국 경험해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 저도 깡통 차보고, 저도 젊었을 때 패기로 더 그런 부분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말씀드린다라는 거를 한번 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굳이 그렇게 경험을 안 하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력 같은 경우도 산일 전기도 아직 수급은 다 안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쉬어감이 있어서 이건 20만 원 한번 좀 터치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눌린 변동성을 한번 좀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기 전력 ETF도 보시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죠. 4만 원 돌파 흐름 계속적으로 그 뷰를 갖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원전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지금 8만 원 위로 안착하기 위한 흐름인데 오늘 눌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8만 원 안 깨고 8만 2천 원까지도 좀 지켜주는 게 좋은데 한번 좀 지켜보죠. 어쨌든 차근차근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 저력이 있는 종목은 결국에는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적 나왔던 대우건설 역시나 오늘 다시 한번 이 17,500원, 18,000원 아래에서는 공략이 다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이하에서 현재 구간에서도 좀 이제 부담 없는 가격대에 재공략이 가능한 부분으로 좀 제가 관심 종목 좀 체크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에서 이제 슬쩍 나왔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어제 지난 금요일에 좀 많이 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이 정도로 눌릴 건 아닌데 라면서 사실 이 변동성을 좀 활용하면서 오늘 좀 공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될 거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금 기준선 상단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늘 4만 원 가격대에서만 있어도 일단 이 강력 저항 매물을 저는 어떻게 소화할지가 좀 관건이었는데 그걸 지금 빠르게 이렇게 좀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매물 소화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을 일단 4만 5천 원까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방향성을 잡고 지금 수급 들어온 거 수급에 집중해. 수급. 이게 빠졌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좀 올라서 일부 정리하려거나 전략적 대응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제 수급이 새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뷰를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수페타시도 장기 추세 위로 올라왔죠. 드디어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판 핵심인데 이거 드디어 삭제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올려왔다라는 거는 한 11만원, 12만원까지에 대한 가격 반등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좀 봐나가는 거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대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원 안착되기 위한 흐름인데 오늘 기준선 상단 살짝 건드렸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수급이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 나오는 거 12만 원 언더에서는 다시 한번 좀 공략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방향성은 지금 14만 원까지에 대한 부분은 좀 보여지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수급과 그리고 현재 패턴 그리고 물량 그 저항매물 등 해가지고 이제 산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수급이 좀 빠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대략적인 방향성 정도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점으로 참고해서 여러분이 좀 해석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정답이니까 무조건 간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오늘 좀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30만 원까지는 좀 지켜주면서 자리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급격하게 10시 반 이후로부터 좀 시장이 이렇게 보시면은 막 올랐다가 반등을 척하다가 여기서부터 훅훅 꺾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어쨌든 6,900, 7,000선은 어떻게든 좀 안착하기 위한 그런 변동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11월 하면은 사실 되게 멀어 보이지만 11월 중간 선거까지에 대한 기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중간 선거에 대해서도 실적 시즌도 종료되고 뭐 이벤트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플로우가 뭐 벌써부터 좀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오늘 뭐 대북 관련된 부분 이슈가 나왔는데 그거는 결국 뭐 너무 거기에 치중해서 매몰되진 않았으면 해요. 오늘 같은 변동성에 한번 좀 테마적으로 붙을 만한 재료라든지 이슈는 되겠죠. 근데 그게 좀 메인 층은 아니다라는 거. 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네요. 쉽지 않은 장세가 좀 이어지는 건 맞지만 이 안에서 충분히 또 우리가 챙길 건 챙기면서 이 변동성을 또 반대로 역으로 활용하면서 가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또 시장에 유연하게 순응하면서 가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짚어봤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네 그러면은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